예, 안녕하세요. 어제 8월 23일 강신명 전 경찰청장 재판에 첫 재판이 있어서 가봤어요. 여기에 보니까 이게 이제 2016년 20대 총선 개입을 했다고 해서 경찰청장 또 이철성 또 이분도 전 경찰청장이라는 분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김상훈, 박기호, 현기환 정무수석 이분은 총선 개입이 아니고 직권남용을 해갖고 또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다음에 6번째 박화진 씨, 그다음에 7번째 정창배, 그다음에 8번째 이재성 씨 이렇게 하고 갔는데 뭐 이 재판에 대해서는 제가 기사도 잘 검색을 안 했었고 잘 모르는데 단지 이제 강신명 씨 그 전 경찰청장에 대한 얘기만 제가 들었기 때문에 예, 좀 관심을 가지고 가봤었어요. 가봤는데 이제 그 검찰이 공소 사실을 읽었는데 저는 이제 요거를 좀 놓쳤고 변호사들이 이제 변론하는 거를 들었는데 첫 번째 그 강신명 경찰청장에 대한 얘기도 상당 부분 이제 지나가고 저는 좀 늦었었어요. 이제 이게 이 사람이 이제 20대 총선 당시 2016년 총선 당시에 정부의 정보 경찰 조직을 강범위하게 이용해서 친박을 위한 맞춤형 선거 정보를 조직하고 선거 대책을 수립하는 등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리한 선거 결과를 끌어낼 목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여기 있는 분들이 이제 다 그런 거 어제 이제 재판에 나오신 분들이 다 그러한 거였었고 그래서 또 경찰 정보국을 지휘하면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정부와 여당을 비판하거나 반대 입장을 보이는 진보 교육감, 국가인권위 일부 위원 등을 자파라고 규정하여 사찰하고 견제나 압박 등을 마련한 혐의. 또 이렇게 했고 경찰청 정보국은 세월호 특조위와 관련해서 예정대로 2016년 6월 말 활동 종료 원칙을 유지하고 특조위 투입 인력과 예산을 부각시켜 여론 동조를 차단하라. 이렇게 한 문건을 마련했다고 하는 게 이제 이런 혐의였었는데 2016년 총선에 이 자료를 선거에 활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왜냐하면 2016년도에 새누리가 참패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이 더 많이 당선된 것만 보더라도 이 정보가 사용됐다고 볼 수가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이번에 또 이제 그 혐의 중에 하나가 그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서 이 사건이 대법원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데 이게 왜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헌재가 대통령을 내쫓을 때는 그렇게 빨리 하더니 이거는 왜 이렇게 계류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차마 문재인이가 하는 꼬라지를 보면서 차마 자기네가 재판할 수 없는지도 모르죠. 대통령을 내쫓은 거야. 일사천리를 하고 부랴부랴 내쫓았지만 하여튼 그래서 이 사건이 지금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라 구속 상태로 이거를 계속 재판 받는 것이 타당한지 모르니까 보석 신청을 낸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이거 이제 청와대에서 역대 정부에서도 청와대에서 요청을 받으면 경찰이 정보를 수집을 해 왔고 보고를 해 온 건데 강신명 이 경찰청장이 일부러 법을 어겨가면서 특별히 박 대통령 정부 쪽에 보고서를 작성할 리가 없다. 어제 나온 8분들이 그 현기환 또 그 정무수석은 조금 다른 입장이에요. 하여튼 이 7분들이 전부 다 지금까지 해왔던 경찰 업무였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두 번째로 이철성 이분도 아마 경찰청장이었나 이런가 본데 이분도 대체로 이거를 그 뭐 물론 이 사람이 그 뭐 청와대에서 내려온 지시 자체를 이행은 했지만 그 사실관계를 인정하더라도 이것이 선거법에 위반됐다고는 인정을 못하겠다 이렇게 했었고 이제 김상훈 씨 같은 경우에도 뭐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고 직권남용했다 공직선거법 위반했다 하는데 이분들도 정보 수집해서 보고서 만든 것이 이게 선거에 사용됐다는 것을 인식을 못하고 있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분도 혐의가 없다. 이제 이런 얘기 정도로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박기호 씨의 이제 변호사도
이것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 직권남용을 위반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이 청와대 내부에서 일련된 행위들이 선거운동 기획에 해당됐다고 볼 수 없다. 또 청와대에서 선거운동을 기획했다는 사실을 인식을 못했다. 또 선거운동에 가담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 그렇죠. 뭐 다들 청와대에서 지시가 내려오고 또 위에 상부로부터 지시가 내려오니까 했던 일을 했을 뿐인데 이것이 어디에 가서 선거에 누구한테 유리하게 작용되는 선거에 활용되는지를 모르고 업무를 수행했다. 다들 이제 이런 식이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한 얘기가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기획하는 전제를 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선거운동을 기획하고 계획과 관련된 구체적인 행위 사실이 없다. 청와대에서 선거운동을 기획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 적이 없다. 그 다음에 역대 정부에서도 비슷한 내용으로 보고서가 작성된 사실이 있다. 보고서 내용을 근거로 선거운동을 기획한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러면서 제형 법정주의 헌법 원칙에 따른 엄격한 법률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사실관계 측면에서 법률적 관점에서 보면 범죄 성립이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 박기호 씨의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한 거를 제가 또 뭐 PT로 이제 띄우는 거를 제가 많이 이렇게 적기도 하고 얘기도 들었는데 어제 재판에 나온 피고인들이 전부 다 이게 해당하는 거였었어요. 좀 변호사별로 좀 PT를 띄워서 하면서 좀 짧게도 하고 길게도 하긴 했는데 전부 다 피고인들이 내용은 이거였어요. 물론 당연히 이분들이 기소된 내용이 이렇게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2016년도에 총선에 새누리가 유리하도록 보고서를 만들었다 하면서 거기에 관련된 사람이 줄줄이 정말 사탕 엮듯이 엮은 그런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나와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현기환 정무 수석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그 화이트리스트를 하면서 이 건으로 재판을 먼저 받았어요. 선거법 위반을 해갖고 여기에 마찬가지로 그 김재원 국회의원도 같이 받아서 김재원 씨는 무죄를 받고 현기환 수석은 유죄를 받으면서 벌을 받았는데 이 재판에 또 불려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어제 현기환 정무수석의 변호사가 최명성 변호사로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 건을 그 당시에 이제 신동철 비서관도 신동철 비서관도 화이트리스트 뭐 블랙리스트도 걸렸고 화이트리스트도 걸렸는데 신동철 비서관은 선거법은 연루가 안 된 것 같고 그 화이트리스트를 할 때 조윤선 장관하고 국정원에서 돈을 받아 가지고 와서 썼다는 뭐 이 건으로 기억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어제 현기환 수석은 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해서 그런데 이제 이분은 직권남용으로 현기환 수석은 직권남용으로 걸렸어요. 그러면서 이 건으로 하면서 신동철 비서관은 이 건으로 기소도 안 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2017년부터 계속 재판을 받고 있는데 앞에 재판이 2016년도 총선 개입과 관련된 거로 직권남용으로 되어 있고 앞에 것은 선거법 위반으로 벌써 재판을 받았다. 그래서 이 2016년도 선거에 대해서는 비서관이나 행정관들이 이게 관련돼 있는 건데 이게 누구는 기소가 되고 누구는 기소가 안 되고 하니까 이게 뭔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이게 무슨 의도 있는 기소가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분도 인정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6번째 박하진 씨. 이 사람도 하는 얘기가 10년 동안 이게 관행으로 했던 업무였었다. 인정 못한다. 이렇게 하면서 짧게 했었고 정청백 그 피고인에 대해서는 김경정 변호사가 있는데 이분이 여러분들의 변호를 했어요. 아마도 그 세월호 보고시간 관련으로 아마 김기춘 시장님 변호를 했던 분이었을 거예요. 굉장히 따뜻한 느낌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정책 정보의 수집은 종합 분석 뭐 작성을 해서 보고서를 올리는 건데 이게 정보의 순환 과정이 정보의 요구
누가 이제 위에서 요구를 하면 수집을 하고 처리를 하고 분석을 하고 배포를 하고 배포 또는 전파를 하는 이런 5단계로 되어 있다. 그러면서 이게 정보 사용자인 대통령이나 또는 정무수석실에서 정책 결정이나 집행에 관해서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정보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들을 작성했을 뿐인데 이게 공모를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리고 경찰 공무원법에도 정치적 목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현기환 수석 같은 경우에도 박 대통령과 같은 범죄 사실 그 자체로 처벌을 받았고 선거운동 계획했고 참여자는 대통령과 정무수석과 비서관들이다. 이 사건에서 정보를 보고한 피고인들이 선거운동 계획에 참여했다고 볼 수가 없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공모 사실 요지는 문제가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또 여기서 이제 이 재판 자체가 너무나 엉터리라는 거를 얘기를 하면서 현기환 수석이 또 다시 기소가 됐다. 다른 건으로 다른 재판에서 벌써 다른 재판에서도 벌써 그 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재판에서 다시 기소가 됐다. 그래서 공동정범에 관한 판례 얘기도 하고 범죄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은 없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어제도 여기서 보면은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경찰의 선거 관련 정보 보고가 시스템에 의한 조직 범죄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경찰의 선거 관련 정보 보고도 시스템에 의한 조직 범죄로 규정을 했다. 국민의 선거에 의해서 대통령이 바뀌었을 뿐인데 마치 체제가 바뀐 것처럼 전 정부의 정보경찰 시스템을 단죄하는 이 사건의 기소는 부당하다. 한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해서 처벌받는 것은 부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했고 피고인들이 정무수석들과 공모해서 선거운동에 기획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8번째 이제 이재정이라는 분이 이제 변호사가 이제 변론을 했는데 이제 여기도 보면은 현기환 정무수석의 지시를 받아 쭉 이제 일이 내려와서 일을 한 거였는데 선거에 관한 정보는 정치 분야의 치안 정보과 일에 하나 속한다. 경찰 정보 경찰 직무 범위에 속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고 30년간 지속된 경찰 업무를 직권남용으로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건 부당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도 국가공무원법 및 경찰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런 업무는 30년 동안 해온 거다. 그러면서 좌파 배제 우파 지원의 정책 기조는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에 의하여 선출된 정보가 채택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제 재판을 보면서 물론 뭐 이 건이 20대 총선 당시 이른바 친박계를 위한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 대책을 수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경찰들이 선거 대책까지 수립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어제 이 재판을 보면서 야 진짜 문재인 정부 이게 뒷감당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진짜 개판을 봤죠. 이 2016년도 선거 관련으로 해서 대통령이 공직자 선거법 공천 개입했다고 해서 2년을 받았고 현기환 수석도 이미 이 선거 개입했다고 해서 유죄를 받았어요. 제가 형은 확정이 안 나는데 화이트리스트 할 때 같이 재판을 받았어요. 그러는데 지금 이 경찰청장을 비롯해서 경찰들을 줄줄이 지금 잡아놓은 거예요. 진짜 들으면서도 물론 거기 나온 8명이 전부 다 기소 내용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변호사들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도 야 진짜 이거 문재인 정부 진짜 미쳤다. 우리가 지금 경찰들 개견이라고 하는데 완전히 경찰들이 지금 좌파들에 쫙 붙어갖고 태극기 집회 나온 사람들을 엄청 지금 부당하게 취급하고 있고 태극기 집회 나와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면은 지금 고소고발 당하고 경찰들이 불러대고 하는 건데 경찰에 불러서 경찰한테 가면
아주 대놓고 법을 주려고 아주 작정하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우리 태극기 집회 나갈 때 후원한 거 우리 계좌 다 뒤졌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물론 표현은 계좌를 뒤졌다고 하는데 제가 전화를 해본 느낌은 그 후원 낸 사람들의 정보 정도를 받은 정도예요. 그 안에 뭐 속속들의 내용은 조사한 것 같진 않고 하여튼 그랬는데 그거 좌파들 거는 통장을 안 뒤지고 우리에 대한 정보들만 다 받았죠. 경찰들이 저 모양이죠. 태극기 집회에 나와서 다친 사람들은 지금 다쳐서 좌파들을 고소를 해도 지금 잡지도 않고 있잖아요. 그러는데 어제 그 2016년도에 선거에 개입했다고 해서 재판받고 있는 경찰들 관련된 사람들을 보면서 아 진짜 큰일 났다. 저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있었던 저 경찰들 어떻게 뒷감당할 거냐. 아마 수백 명, 수천 명이 앞으로 정권 바뀌면 불려갈 거예요. 정말 한심한 선거를 한심한 재판을 어제 봤는데 제가 시간 되는 대로 하여튼 들어가 봐서 재판의 진행 상황은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